프로의 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통해서 승률 높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월요일에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확인해 보시죠. V자 상승 이어갈까? 네, 글로벌 증시가 정말 하락세를 가파르게 보였다가 또 회복력도 크게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벌써 한 60%가량은 회복했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던데요. 네. 글로벌 증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왜 한국은 100% 상승을 못할까요? 회복을 왜 못할까요? 예, 오늘도 또 이런 수급 때문 아닐까요? 욱하는 모드는 참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보면은 오늘도 시장에서 V자 반등이라는 얘기는 예. 장중 조정 정도로 마치고 다시 올라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따가 오후에 외국인들하고 변화 보면서 그냥 또 장중에 조금 눌렀던 거 다시 들어오고 좀 훅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수급이 외국인들 빼고는 전혀 없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약한 모습들이고 어떻게 미국이나 하다못해 대만 그리고 또 일본까지도 탄력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일본도 일단 약하게 시작했다가 또 매수세 조금 들어오면서 양봉으로 나오는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서 나오는 이제 글로벌 부진한 모습들은 다 한국이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 이거 한번 보실까요? 지금 원래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달러가 지금 중요한 지지권을 이탈했습니다. 이거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제 화면 잠깐 보고 계시네요. 예. 102.5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냐고 하면은 이번에 3월 달에 나왔던 저점대를 이번에 이탈을 하는 중입니다. 그만큼 달러가 약세가 뚜렷이 가겠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와 연결되는 거는 달러 원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 원화는 그러면은 지금 현재 1,339원이에요. 이렇게 가파르게 원화 강세가 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왜 외국인들이 안 살까요? 이게 좀 중요한 부분들이겠죠? 오히려 원화 약세로 가는 구간에 외국인이 그동안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말도 안 됩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네.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다 보니까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네. 그렇게 되면서 고점으로 들어왔을 때 외국인들이 손 안 댔습니다. 손 안 댔고 네. 지금처럼 이제 원화 강세가 뚜렷해지는 변화, 달러 약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진짜로 플레이가 들어와야 될 걸로 진짜 보이는데 사야 되는 구간인데요. 네, 안 들어오네요. 그래서 요거를 봤더니 아마 그러면 이제 엔화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잠깐 볼까요? 엔화가 지금 엔화도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가다 보니까 엔화 강세가 나옵니다. 이런 쪽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혹시나 이번에 다시 한번 엔캐리 관련된 얘기나 또 부담 가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좀 경계감이 좀 있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아마 요때에서 150엔대로 쭉 올라가는 모습들이 확인됐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버티는 모습만 봤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텐데 이렇게 나오는 거는 조금 많이 아쉽네요. 외국인들이 아예 그냥 손 딱 털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게 조금 더 솔직히 뭐 지금 한 1,000억대 정도 팔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파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와도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아직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는 거 좀 아쉬운 모습들이고요. 또 이거 하나 볼까요? 또 10년물 국채금리 보게 되면 제가 보통 보는 요 단계 그래서 4%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3.84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난번 똑같이 또 올해 초에 나왔던 어떤 의미 있는 흐름 3.8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동성을 조금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들로 나올 수 있겠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지금 매크로 지표들은 살짝 신흥국 쪽의 긍정적인 모습들을 가려고 할 수 있는데 신흥국의 대표 주자가 이제 중국이죠. 인도는 괜찮습니다만 중국이 경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확 퍼지는데 좀 주저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네. 아쉽습니다. 이번에 조금 기회인데 그래서 그럼 외국인이 관망하는 이유는 아직 그 신흥국 쪽에 어떤 자금 배치에 있어서 네.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구간이지만 지금 시장이 그렇게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안타깝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지금은 아마 그렇다고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뭐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네. 시장을 이탈하는 모습들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특히 선물도 그렇게 뭐 매도 포지션이 뭐 강하다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네, 근데 제가 외국인들 선물은 안 믿기로 했습니다. 왜요? 장중에 하도 더티하게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또 오후장 끝날 무렵에 또 팍 전환될 수도 있고 매도로 그래서 그런데 아마 짧게 보시게 되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난번에 또 어제 금요일 날 나왔던 장중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그때도 한번 출렁임이 한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나왔던 게 2680선이다 보니까 그때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조건 하에 거기서 마무리 짓는다고 하게 되면 예. 오후장에서는 좀 수급 좀 변화가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그럴 만한 힘이 없는 것 같고 게다가 또 지금 또 다 그거 보겠죠.
이번 주 중반 이후에 FOMC 회의나 또 잭슨홀 미팅이 쭉 있다 보니까 거기서 자신 있는 플레이 안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시장은 일단 약간 저희가 작은 섹터 있죠. 이제 작은 섹터인데 벌써 코로나19 관련된 얘기가 벌써 한 2, 3주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약간 주도적인 섹터라고 하긴 못하지만 빈틈인데 강한 빈틈의 섹터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예. 거기 굳이 그런 종목을 하기에는 탄력적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섹터적인 변화들의 움직임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게 꺾이면서 또 이제 다른 쪽으로 확산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게 아직은 그게 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 정부 입장 쪽으로는 8월 말이면 휴가나 방학 끝나고 나는 흐름들 나오게 되면 거기서부터 정점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보이는 거는 가격들 막 급등해 있고 뭘 5배 올랐대요. 진단 키트 가격이. 그리고 치료제 같은 경우도 구하지 못해서 정부가 화이자한테 와 이것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한 번 5회분 치료제가 100만 원이 넘는다면서요. 그거 가지고 하게 됐으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런 거 이제 20만 명이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약간 불안감들이 좀 가세가 되는 모습들이죠. 그런 게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모습들이 나올 텐데 또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 관련주까지 움직입니다. 저희 마스크 관련주 마스크 집에 쌓여있지 않으세요? 요즘 좀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럼 이제 좀 약간 집에 있는 재고가 이렇게 빠지겠네요? 예. 그렇다고 해서 마스크 있는 처럼 동나고 부족하고 이런 거 나올까요? 네. 그러지는 않겠지만 한번 남아서 폐기 처분까지 했던 기사도 봤었어요, 제가. 근데 그것까지 이제 가동이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살짝은 움직이겠지만 수요와 공급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대처 못하는 현상 때문에 들어오겠지만 다시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다라고 했을 때 그냥 시장 심리와 함께 움직이는 섹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득세를 가져가는 거죠. 시장은 약간 주춤하다 보니까 네. 그런 어떤 상관관계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시장에 좀 강해서 좀 되겠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섹터는 강했어야 됩니다. 뭐냐면 반도체, 바이오 둘 중에 하나 쪽에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나 이제 경기 안 좋게 되면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바이오가 금리 인하 수혜주로 움직이겠죠? 반도체는 경기 그렇게 나쁘지 않아. 괜찮아. 금리 인하 좀 천천히 할 거야. 그러면 경기 민감 쪽으로는 반도체가 움직이겠죠? 이 두 사이에서 둘 다 밀린다는 얘기는 시장이 일단은 이쪽에 그러니까 시장이 좀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왔던 것에 대해서 차익 매물을 먼저 받겠다.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바이오는 펩트론이 사고 쳤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심리가 조금 부정적인 모습들. 이게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아직 좀 뚜렷한 구심점을 못 갖고 있다. 이게 좀 아쉽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펩트론이 가장 잘못한 거는 뭔가요? 보통 네. 바이오 업체가 돈 없습니다. 원래 바이오 업체들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은 자금을 이제 끌어들여와서 내가 이제 생산 시설을 하고 거기다가 또 추가적인 운영 자금하고 그거를 끌어나갈 때 핵심적인 거는 만약에 어느 정도 장밋빛 기술을 갖고 있고 거기다 인정해준다. 그러면은 주주들 대상으로 유상증자 안 합니다. 왜 그 주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건 마지막 보루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아쉽죠. 예, 만약에 그러면 어떤 평가기관에서 모 회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금력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술력 되다 보니까 누가 유상증자에 참여했는지 아십니까? 제3자 배석 유상증자로 한국산업은행이 했습니다. 네. 네, 그럴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자금을 보충하고 돈을 움직이겠다 그러면 리가캠 같은 경우도 결국 오리온이 자금을 끌고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탄탄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 먼저 가만히 있어도 야, 돈 좀 필요하지 않니?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거기서 나오는 CB나 아니면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들어오는 게 가장 정석입니다. 근데 왜 주주 배정 대상으로 했을까요? 회사 측에서는 주주 배정 유증한 게 회사 비전 성장 자신 있어서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거든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그냥 네. 좀 아쉽다. 예, 그렇게 해서 했었으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근데 당장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희석 효과 때문에 일단 밀리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제 혹시나 우리가 기술력 괜찮고 쭉 간다고 하더라도 많은 또 양산에 또 궁금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괜찮아? 그런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게다가 그러면 그렇게 자신 있으면 대표는 왜 100%다 증자를 안 받습니까? 물론 내 개인적인 한계 또 나 열심히 생활해야 되는데 그 담보대출 이자 어떻게 내? 이런 것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자신 있는데 왜 안 받을까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주식 발행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이 지금 상장한 주식 가운데 펩트론 상장 주식 가운데 현재 발행되어 있는 주식 총수 대비 13%가량에 해당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라는 점에서
반응이 좋지가 않은데요. 이 전체적으로는 지금 시장 달러화나 10년물 국채금리나 엔화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 미국장도 쭉 올라줬지만 우리 장의 이런 차익 실현 매물들, 외국인의 관망세, 그리고 또 경기나 금리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군들, 반도체 바이오의 이런 좀 부진한 모습들이 아직 시장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요. 자, 언제쯤 좀 확신을 갖고 움직임 나와줄 수 있을지, 또 금리 인하, 또 경기가 예상보다 그렇게 침체되지 않았다. 그래도 좀 양호하지 않겠냐, 연착륙하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섹터 대응 가능할지 의견 주시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만약에 금리 인하 쪽에 좀 더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무게를 좀 더 둬서 이제 속도가 좀 이어지겠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가 안 좋은 지표가 막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금리 인하를 빨리 하겠죠. 연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경기가 안 좋은 신호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그리고 거기다가 소프트웨어 쪽에 뭐 게임이라든가 건설. 그러면은 지표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방법이 괜찮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시장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또 어떻게 보면 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쪽으로 갖다 붙일 수가 있는 섹터겠죠.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들. 그런 쪽으로 다가가면서 하나의 또 흐름들을 맞춰보시고 또 하나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서 그냥 경기 위축 신호는 나오긴 나오는데 잘 버티는 신호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금리 인하는 세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고 25bp 하고 뭐 한 회 걸러서 다음에 또 25bp 하든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다. 그쪽에 대한 반증이겠죠. 그러면 경기 민감 관련된 섹터들의 대표주자 반도체, 뭐 경기 민감 쪽이면 조선, 뭐 이런 쪽들 이게 좀 더 힘을 내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 보시되 지금은 아마 그러면서 나오는 이제 매크로 지표들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 경기가 좋아 안 좋아, 금리나 더 빨리 안 해, 이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매크로 지표 가지고도 시장이 오늘은 이렇게 해석했다, 저렇게 해석했다 난리를 피울 겁니다. 그게 결국엔 변동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 관리가 잘 안 되겠다. 그냥 여기서 시작해서 V자로 그냥 쭉 가자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모르겠지만 시장이 그렇게 움직일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관리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금 하나도 없이 대응하셨다 그러면 이거는 대응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차라리 갖고 있던 현금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럴 때마다 또 작지만 강한 섹터들이 막 탄생할 거예요. 지금같이 또 뭐 엠폭스 이거 저희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지금 이틀 동안에 올라간 거 보세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난 그런 종목들 안 해 라고 하지만 의외로 벌어지는 거 보면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시장에 좀 바싹 붙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대응할 수 있는 여력들이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또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한 2680선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추세는 그렇게 크게 이탈 안 할 겁니다. 그런 쪽에서 잘 지지하고 그래도 외국인들 또 수급들 그렇게 크게 매도로 나오지 않고 변화가 나온지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런 안쪽에서 그 어떤 시속 게임들이 나오는 것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또 여러 이벤트 대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주목해야 될 건 뭘까요? 다 얘기하셨죠? 뭐 잭슨홀 얘기. 마이클 잭슨 계신데 아닙니다. 그 잭슨홀 미팅. 제일 중요한 건 잭슨홀 미팅이군요. 그렇겠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금리 인상할 때 그때 파월 의장이 이 악물고 나와서 금리 이제 물가 예전 한 2, 3개월 전만 해도 그랬어요. 물가 우리가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다가 이 악물고 나와서 갑자기 뭐 인플레이션 심각하다 그러면서 그때 금리 인상 세게 하겠다 그래서 막 자이언트 스텝 막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계속 3년째 계속 잭슨홀 미팅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메시지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아마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변화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시장에서 이벤트가 지나간다는 관점 쪽에서 나오는 연준 의장의 또 발표, 그것도 금요일날 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하다 보니까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날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이걸 가지고 너무 좀 거기가 중요한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좀 초점을 맞추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지나가는 관점에서 혹시나 어떤 식의 내용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매크로 지표입니다. 그것들이 확인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지표 변동성 속에서 지수 지지가 가능하다면 또 움직일 강한 섹터의 단기적인 대응, 그를 위한 현금 비중 필요하다는 관점 확인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